이건 전통에 대한 모독이자 근본 없는 낙서일 뿐이다. 일본 최고의 서예 명문고에서 한 여고생이 모두가 보는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녀가 그린 것은 바로 한글이었습니다. 아무도 예술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저 유행이라며 무시했던 바로 그 한글 말입니다. 하지만 전국대회 당일 세계적인 디자이너는 수많은 작품을 외면한 채 그녀의 한글 아트를 가리키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술의 미래다. 낡은 권위와 편견을 실력 하나로 잠재워버린 한 소녀의 가장 통쾌한 역전 드라마.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다니는 키타야마 고등학교는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서예 명문고입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코끝을 스치는 묵향은 단순한 먹물 냄새가 아니라 지난 100년간 쌓여온 권위와 전통의 무게 같은 것이었죠. 그리고 그 무게의 정점에는 서예부의 절대 권력자이자 저희 학교 교감 선생님이신 야마다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서예부실의 공기는 언제나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모든 학생들은 숨소리 하나 내지 않고 오직 거대한 화선지 위에서 붓을 놀리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죠. 그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는 길도자였습니다. 올바른 길, 정해진 길, 스승이 걸어간 길을 조금의 오차도 없이 따라가야 한다는 야마다 선생님의 철학이 담긴 글자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 길이 너무나도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정해진 획순과 똑같은 모양으로 수백 번을 반복하는 그 시간 속에서 저는 길을 찾는 게 아니라 길을 잃어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모두가 길을 그리고 있을 때 저 혼자만의 숲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정해진 길 대신 수많은 가능성으로 얽힌 나무와 그 뿌리를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제 작은 스케치북 안에서 말이죠. 그때였습니다. 제 등 뒤로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지더군요. 돌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묵직한 발소리, 모두의 움직임이 순간 멈칫하는 그 공기의 변화. 야마다 선생님이었습니다. 타나카, 또 쓰레기를 그리고 있나? 차가운 목소리가 제 귓가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선생님은 제 손에 들린 스케치북을 거칠게 빼앗아 들었어요. 부실에 있던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죠. 어떤 이는 안타까운 눈으로, 어떤 이는 흥미로운 눈으로, 하지만 그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는 못했습니다. 야마다 선생님은 제 그림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높이 들어 올렸어요. 제가 그린 자유롭게 뻗어나가는 나뭇가지 그림을 보며 그는 경멸이 가득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뭔가? 장난인가? 모두가 돌을 연마하며 정신을 수양하고 있는데 너 혼자 이런 유치한 낙서를 하고 있단 말이다. 이건 예술이 아니라 전통에 대한 모독이야. 촤악하는 소리와 함께 제가 밤새 그렸던 그림이 그의 손에서 무참히 찢겨나갔습니다. 찢어진 종이 조각이 바닥으로 힘없이 흩어지는 모습을 저는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심장이 함께 찢겨나가는 것 같았죠. 내게 서예는 과분하다. 넌 그저 붓을 더럽히고 있을 뿐이야. 당장 나가서 정신 차리고 복도 청소나 하도록. 그의 마지막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묵묵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실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수십 개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그것보다 더 아픈 것은 제 꿈이, 제 세상이 눈앞에서 찢겨나갔다는 사실이었어요. 답답한 마음을 안고 학교를 나서는 길 유일한 친구인 유진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진이는 저와는 정반대의 아이였죠. 늘 활기차고 세상의 새로운 것들에 열광하는 아이. 특히 한국의 대중문화, K-팝에 푹 빠져 있었어요. 미즈키, 이것 좀 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돌 신곡 나왔어. 대박이지 않아? 유진이가 제 눈앞에 스마트폰을 내밀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화려한 옷을 입은 남자 아이돌 그룹이 한치의 오차도 없는 춤을 추고 있었어요. 하지만 야마다 선생님에게 잔뜩 핥히어진 제 마음에는 그 어떤 것도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잘 모르겠어, 유진. 전부 똑같은 머리 모양에 똑같은 화장. 개성이라는 게 느껴지지 않는걸? 제 말에 유진이가 살짝 토라진 표정을 지었죠. 사실 이건 진심이기도 했습니다. 전통과 역사의 무게를 중시하는 교육을 받아온 제 눈에 유진이가 좋아하는 한국의 문화는 그저 화려하기만 한 유행처럼 보였거든요. 깊이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마치 잘 만든 인형들 같아. 예쁘긴 한데 영혼이 없다고 할까? 너무하네. 미즈키는 예술한다면서 그런 편견을 가지면 어떡해? 편견이 아니라 내 의견이야. 봐, 저 디자인들도 너무 복잡하고 화려하기만 하잖아.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데만 급급할 뿐 그 안에 어떤 철학이 담겨 있는 것 같지는 않아. 제 단호한 말에 유진이는 잠시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이내 무언가 생각난 듯 다른 화면을 보여주더군요. 방금 전 그 아이돌 그룹의 앨범 표지였습니다. 그럼 이건 어때? 노래는 듣지 말고 이 디자인만 한번 봐봐.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앨범의 중앙에는 제가 생전 처음 보는 형태의 글자가 마치 하나의 그림처럼 새겨져 있었어요. 단순한 선과 원으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그 조화와 균형은 완벽에 가까웠죠. 글자인지 문양인지 아니면 어떤 상징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제 눈은 그 기묘한 아름다움에서 한시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술가의 본능이 제 안에 있던 편견의 벽을 처음으로 두드리는 순간이었어요. 뭐지, 이 글자는? 제 질문에 유진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한글이야. 한국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유진이가 말해준 한글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야마다 선생님에게 찢겨나간 제 그림의 잔상과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보았던 그 완벽한 균형의 글자가 계속해서 겹쳐 보였죠. 저는 홀린 듯이 컴퓨터를 켜고 검색창에 한글 디자인이라는 단어를 입력했습니다. 세상의 그곳에는 제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신세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단순한 앨범 표지를 넘어 한글은 책의 표지가 되고 옷의 무늬가 되고 건물의 간판이 되어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어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한자만이 진정한 서예라고 믿었던 제 세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검색어에 한글 원리를 추가로 입력했어요. 그리고 나타난 검색 결과를 보고 저는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건 그냥 예쁘기만 한 글자가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제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깊고 놀라운 철학과 과학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담기 위해 만들어진 글자. 하늘의 둥근 모양을 본뜬 점, 땅의 평평함을 본뜬 선, 그리고 그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의 모양. 이 세 가지 기본 요소만으로 모든 모음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은 제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예술의 근원, 자연과 사람에 대한 통찰이 그 작은 글자 안에 담겨 있었던 걸요. 자음의 원리는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기억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가 위신몸에 닿는 모양이라니.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글자를 만들었다는 과학적인 원리 앞에서 저는 제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오만하고 무지했는지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깊이가 없다고, 가볍다고 섣불리 판단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졌어요. 수천 년의 역사와 권위만이 예술의 전부라고 믿었던 저의 세상이 그날 밤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자리에서 저는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죠. 저는 조심스럽게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붓과 벼루를 꺼냈습니다. 야마다 선생님의 말처럼 어쩌면 저는 지금까지 붓을 더럽히고 있었을 뿐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어요. 저는 난생 처음으로 무언가를 진심으로 그려보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에 휩싸였습니다. 벼루에 먹을 갈았습니다. 사각거리는 소리가 제 심장 소리처럼 방 안을 가득 채웠죠. 저는 하얀 화선지를 펼치고 숨을 깊게 골랐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한자 한자 정성을 다해 한글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 미즈키. 아름다운 달이라는 뜻이죠. 저는 그 의미를 담아 한국어로 달이라는 글자를 화선지 위에 그려냈습니다. 동그란 이응은 밤하늘의 보름달처럼, 아와 리을은 그 달빛이 부서져 내리는 모습처럼. 그것은 더 이상 흉내내는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과 철학을 담아낸 온전한 저의 첫 작품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야마다 선생님이 찢어버린 것은 종이 한 장이었지만 제 마음속에 새로운 씨앗 하나가 심어졌다는 것을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찢어버릴 수도 없는 아주 단단한 씨앗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의 세상은 두 개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야마다 선생님의 감시 아래 숨죽여야 하는 현실의 세상, 그리고 다른 하나는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저만의 비밀스러운 세상이었죠. 그 비밀의 장소는 다름 아닌 수년 전 미술부가 이전하면서 버려진 낡은 창고 안이었습니다.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가득한 곳이었지만 제게는 그 어떤 곳보다 자유로운 아지트였어요. 야마다 선생님의 세상에서 저는 죄인이었지만 이 먼지 쌓인 창고 안에서만큼은 온전한 창조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붓을 들고 밤하늘의 별을,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을, 그리고 제 마음속의 수많은 감정들을 한글이라는 새로운 언어로 그려냈습니다. 제 이름 미즈키에서 따온 츠키, 즉 달이라는 이름의 서명을 작품 귀퉁이에 남기면서요. 완성된 작품을 처음으로 보여준 사람은 역시 유진이었습니다. 유진이는 제 그림을 보자마자 눈을 동그랗게 뜨더군요. 미즈키, 이거 네가 한 거야? 세상에, 이건 그냥 글씨가 아니잖아. 꼭 살아있는 것 같아. 그렇게 보였으면 다행이고 이걸 너 혼자 보는 건 죄야. 당장 SNS에 올려. 세상 사람들이 좀 보게. 유진이의 성화에 못 이기는 척 저는 츠키라는 이름으로 작은 계정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들었던 달이라는 작품을 찍어 올렸죠. 처음에는 좋아요 몇 개가 전부였어요.
하지만 유진이가 자신의 계정에 공유한 순간부터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팔로워가 100명, 다음 날엔 1000명이 넘어가더군요. 제 스마트폰은 잠시도 쉬지 않고 울려댔습니다. 처음에는 유진이의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어느새 K-팝 팬 커뮤니티로 또 어느새 디자인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의 계정으로 제 그림이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화면 속에서 쏟아지는 반응들은 제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한글이 원래 이렇게 힙한 글자였어? 완전 새로운데. 이츠키라는 작가 누군지 아는 사람? 당장 팬이 될 것 같아. 글자의 뜻은 모르는데도 그냥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정말 신기하네요. 마지막 댓글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죠. 뜻을 몰라도 아름답다는 말. 그건 야마다 선생님이 그토록 강조하던 전통과 권위를 뛰어넘어 제 작품이 사람의 마음에 직접 닿았다는 증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온라인 세상에서 저는 츠키라는 이름의 신비로운 천재 아티스트였지만 교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여전히 야마다 선생님의 눈치를 보는 낙제생 타나카 미즈키일 뿐이었습니다. 제 정체를 아는 것은 유진이뿐이었죠.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학교 복도에서 학생들이 츠키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너 츠키 계정 봤어? 어제 올라온 바람이라는 작품 정말 대박이더라. 그러게 말이야. 꼭 우리 학교 선배 중에 숨은 고수가 있는 거 아닐까? 그럴 때마다 저와 유진이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아 서로 눈빛만 교환하곤 했어요. 그리고 그 불길한 예감은 야마다 선생님의 귀에까지 그 소문이 들어갔을 때 현실이 되었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츠키인가 뭔가 하는 정체불명의 낙서에 열광한다는 소리가 들리더군. 서예부 활동 시간 야마다 선생님이 모두를 둘러보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근본 없는 유행에 휩쓸릴 시간에 붓이나 한 번 더 잡는 것이 너희의 미래를 위한 길이다. 특히 전국대회 예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심하도록. 그의 시선이 잠시 제게 머물렀다 떨어졌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었죠. 그리고 며칠 뒤 전국대회 예선을 위한 교내 선발전 과제가 발표되었습니다. 과제는 고문진보 필사, 1000개가 넘는 한자를 지정된 서체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베껴 써야 하는 오직 인내심과 기술만을 평가하는 과제였어요. 창의성이나 예술성은 단 1%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마치 거대한 벽과도 같은 과제였죠. 그건 누가 봐도 저를 떨어뜨리기 위한 명백한 함정이었습니다. 결전의 날 저는 밤새 끙끙대며 써내려간 화선지를 들고 부실에 섰습니다. 물론 엉망이었죠.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고 제 손은 기계처럼 글자를 베껴 쓰는 일에 익숙하지 않았으니까요. 야마다 선생님은 제 결과물을 받아 들고는 기다렸다는 듯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제 화선지를 모든 학생이 볼 수 있도록 높이 들어 올렸어요. 여기저기 먹이 번지고 글자의 크기가 들쑥날쑥한 부끄러운 실패의 증거였습니다. 이걸 보아라. 이것이 타나카의 실력이다. 기본조차 되어 있지 않아. 화려한 유행만 쫓는 자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 모두 똑똑히 보았을 거다. 그의 목소리가 부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우리 키타야마 서예부는 이런 학생을 용납할 수 없다. 전통을 무시하고 기본을 게을리하는 자는 붓을 잡을 자격이 없어. 그는 제 실패작을 바닥에 내던지며 마지막 선고를 내렸습니다. 오늘부로 타나카 미즈키는 서예부에서 제명이다. 제명이라는 단어가 제 귀를 파고드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부원들의 놀란 표정도 창밖에서 들려오는 매미 소리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직 야마다 선생님의 만족스러운 표정과 바닥에 구겨진 채 나뒹구는 제 이름 석자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수만 명의 환호를 받는 천재 아티스트. 하지만 현실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자격조차 박탈당한 낙제생. 저의 두 세계는 그렇게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충돌하며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서예부에서 쫓겨난 그날 저는 제 비밀 아지트인 낡은 창고로 향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저만의 꿈이 자라나는 왕국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어요. 야마다 선생님의 말처럼 저는 그저 붓을 더럽히던 낙제생이었고 이곳은 실패한 폐잔병의 초라한 도피처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께서 물려주신 벼루, 제 손에 꼭 맞게 길이 든 붓, 그리고 지난 몇 달간 제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던 한글 아트 작품들까지. 하나하나 상자에 담을 때마다 제 세상도 함께 조각나서 상자 속으로 처박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눈물조차 나지 않더군요. 모든 감정이 소진되어 버린 것처럼 그저 멍하고 무기력할 뿐이었죠.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스마트폰이었습니다. 화면을 켜자 수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츠키의 계정이 나타났어요. 화면 속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제 그림에 열광하고 다음 작품을 기다린다는 댓글을 남기고 있었죠.
그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 이게 맞아. 치킨은 어차피 가짜였어. 현실의 나는 그냥 재능 없는 낙제생일 뿐인데. 저는 망설임 없이 계정 삭제 버튼을 향해 손가락을 가져갔습니다. 모든 걸 지워버리고 원래의 저로 아무것도 아니었던 타나카 미즈키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제 손가락이 화면에 닿으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미즈키, 지금 뭐 하는 거야? 창고 문이 거칠게 열리며 헐떡이는 유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설마, 다 그만두려는 건 아니지? 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와서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유진. 전부 끝났어. 야마다 선생님 말이 맞았어. 난 그냥 재능도 자격도 없는 애였던 거야. 제 말을 듣는 순간 유진이의 얼굴이 분노로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유진이는 성큼성큼 다가와 제 손에서 스마트폰을 빼앗아 들었어요. 재능? 자격? 그게 뭔데? 야마다 선생님이 정해주는 게 자격이야? 아니, 이걸 봐. 이게 진짜 내 실력이고 이게 진짜 자격이야. 유진이는 제 눈앞에 스마트폰 화면을 바싹 들이밀었습니다. 팔로워 숫자나 좋아요 개수가 아니었어요. 그건 바로 츠키에게 도착한 수많은 다이렉트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유진이는 스크롤을 내리며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메시지들을 하나씩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츠키님, 저는 미대 입시를 준비하다가 재능이 없다는 생각에 모든 걸 포기하려 했어요. 그런데 츠키님의 꿈이라는 작품을 보고 다시 붓을 잡을 용기를 얻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매일 똑같은 회사 일상에 지쳐 있었는데 퇴근길에 츠키님 작품을 보는 게 제 유일한 낙입니다. 제 회색빛 하루를 예쁘게 색칠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입니다. 일본에서 외롭게 지내고 있었는데 츠키님의 한글 작품을 보니 고향에 온 것처럼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저희 글자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알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메시지는 끝이 없었습니다. 서툰 일본어로 감사를 전하는 외국인 팬도 있었고 자신의 아이에게 한글을 가르쳐주기 위해 제 작품을 프린트했다는 엄마도 있었어요. 그건 단순한 칭찬이나 응원이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메시지에는 제 그림을 통해 위로받고 꿈을 꾸고 행복을 느낀 사람들의 진심 어린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죠. 어느새 제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부끄러움이 뒤섞인 난생 처음 느껴보는 벅찬 감정의 눈물이었습니다. 제 그림이, 제가 만든 세상이 누군가에게는 정말로 길이 되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야마다 선생님이 말하던 정해진 하나의 길이 아니라 각자의 삶 속에서 희망을 찾아 나아가는 수만 개의 새로운 길 말입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지배하던 야마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사라지고 제 마음속 편견의 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술은 누군가를 억누르고 평가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었어요.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일으켜주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만들어주는 것. 제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제 눈에는 절망이나 무기력함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대신 그 자리에는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유진이가 제 표정을 보고 놀란 듯 물었죠. 미즈키, 괜찮아? 응, 괜찮아.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야. 저는 유진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유진, 나 이대로 끝내지 않을래. 정말? 그럼 다시 서예부에 들어가서 실력을 보여줄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 문은 내 손으로 닫을 거야. 야마다 선생님의 무대 위에서는 내 그림을 제대로 보여줄 수 없어. 대신 우리만의 무대를 만들자. 제 말에 유진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저는 창고벽에 걸린 달력을 가리켰어요. 전국 서예 대회가 열리는 날짜에 붉은색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죠. 바로 이날 여기서 야마다 선생님의 세상이 아닌 우리들의 세상에서 내 작품을, 내 진심을 모두에게 보여줄 거야. 그것은 패배자의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세상을 스스로 창조하려는 예술가의 가장 단단하고 뜨거운 선전포고였습니다. 전국 서예 대회가 열리는 날 저는 붓이 아닌 차가운 빗자루를 들고 있었습니다. 제 무대는 새하얀 화선지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었죠. 화려한 조명과 박수갈채는 다른 사람들의 몫이었고 제게 허락된 것은 구석의 어둠과 사람들의 무관심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야마다 선생님이 내린 저에 대한 징계의 결과였어요. 시상식이 시작되기 직전 야마다 선생님이 제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눈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하더군요. 타나카, 꼴이 볼만하구나.
분수를 아는 것은 좋은 것이다. 네가 있을 곳은 바로 여기다. 그의 말에 제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빗자루를 쥔 손에 힘을 줄 뿐이었죠. 곧 알게 될 테니까요. 제가 있을 곳이 그리고 그가 있을 곳이 어디인지 말입니다. 잠시 후 장내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무대 위로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졌습니다. 시상식이 시작된 것이었죠. 제 손에 들린 빗자루가 긴장으로 잘게 떨려왔습니다. 곧 시작될 폭풍전의 고요함이었어요. 대상 수상자가 호명되고 예상대로 야마다 선생님이 키우는 수제자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완벽했지만 그 어떤 감동도 느껴지지 않는 글씨였어요. 사회가 수상자의 소감이 끝난 후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외쳤습니다. 자, 그럼 21세기 일본 서예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광의 대상 수상작을 다시 한번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대상 작품이 떠오르려는 찰나 화면이 거칠게 지지직거리며 암전되었습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다음 순간 깊은 어둠을 깨고 스크린 가득 나타난 것은 칠흑 같은 밤하늘을 닮은 먹빛 배경 위로 영롱하게 빛나는 제 달 작품이었습니다. 저게 뭐지? 방송사고인가? 관객석이 웅성거렸고 야마다 선생님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무대 뒤편을 향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당장 저걸 끄지 못해. 저게 뭐하는 짓이야. 하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잔잔하고 감성적인 음악과 함께 꿈, 희망, 바람, 사랑 등 저의 츠키 시리즈 작품들이 차례로 화면을 아름답게 수놓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어느새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이 놀라움에서 감탄으로 그리고 마침내 감동으로 물들어가는 것이 제 위치에서도 똑똑히 보였습니다. 저 그림 SNS에서 본 적 있어. 츠키의 작품이잖아. 누군가의 외침을 시작으로 장내는 삽시간의 충격과 흥분으로 가득 찼습니다. 바로 그때 이 모든 혼란을 잠재우는 크고 단호한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잠깐 멈추시오. 모두의 시선이 목소리가 들려온 곳 특별심사위원석으로 향했습니다. 세계적인 디자이너 켄지 와타나베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를 향해 걸어 나오고 있었어요. 그는 격앙된 표정의 야마다 선생님을 지나쳐 무대 중앙에 서서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죽은 글자의 나열입니까? 아니면 살아 숨쉬는 예술입니까? 그의 한마디에 소란스럽던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전통은 박물관에 가두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내일로 나아가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수백, 수천 번 따라 쓰는 것은 기술이지 예술이 아닙니다. 진짜 예술은 바로 저렇게 자신의 영혼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며 외쳤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름 모를 아티스트의 작품에서 서예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이 용감하고 위대한 예술가는 대체 누구입니까? 당장 나와주십시오. 모든 시선이 다시 술렁이며 서로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야마다 선생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켄지 와타나베 씨와 스크린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죠. 그 순간 저 멀리서 유진이가 벌떡 일어나 저를 향해 손가락을 뻗으며 외쳤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저기 저 학생이 바로 츠키입니다. 수백 개의 시선 그리고 무대 위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일제히 제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빗자루를 든 손을 어찌할 줄을 몰랐어요. 모두가 저의 초라한 행색과 스크린 속 화려한 작품을 번갈아 보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짝짝짝. 켄지 와타나베 씨가 저를 향해 가장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 두 사람, 마침내 장내의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뜨거운 기립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 박수 소리는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제게 밀려와 지난 시간 동안 받았던 모든 상처와 서름을 남김없이 씻어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 손에 들려있던 빗자루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스포트라이트가 비추는 길을 따라 무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야마다 선생님의 굳어버린 얼굴이 제 옆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는 더 이상 제 세상의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낡은 시대에 갇혀버린 길 잃은 과거일 뿐이었죠. 그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높은 곳에 가장 빛나는 무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제 손에는 붓이 없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 어떤 붓보다 강하고 아름다운 세상 전부를 그려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날의 사건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파장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본의 모든 신문과 방송은 전국 서예 대전 스캔들이라는 제목으로 도배가 되었죠. 빗자루를 든 천재 소녀 일본 서예계를 발칵 뒤집다.
낡은 권위인가, 새로운 예술인가? 한 여고생이 던진 뜨거운 질문. 인터넷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츠키라는 이름은 일본뿐만 아니라 바다 건너 한국에까지 알려지며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내렸어요. 제 SNS 계정은 하룻밤 사이에 팔로워가 수십만 명으로 불어나 있었죠. 학교의 상황도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저를 투명 인간 취급하던 친구들이 제게 먼저 말을 걸어왔고 교무실의 선생님들조차 저를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졌어요. 야마다 선생님은 결국 학교를 떠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 통쾌함보다는 씁쓸함이 더 크게 남더군요. 전통을 지키려 했던 그의 강한 신념이 결국 스스로를 낡은 시대 속에 가두고 말았던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했지만 정작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길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제게 새로운 길을 열어준 두 개의 손길이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손길은 켄지 와타나베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디자인 회사로 저를 초대했어요. 선생님의 사무실은 제가 있던 서예부실과는 모든 것이 달랐죠. 낡은 묵향 대신 향긋한 커피 향이, 정적 대신 자유로운 대화와 웃음소리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미즈키 양, 세상은 자네를 천재라고 부르지만 나는 자네의 용기를 더 높이 사고 싶네. 모두가 아니오라고 말할 때 자신만의 예를 외칠 수 있는 용기 말이야. 그는 따뜻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괜찮다면 내 회사에서 함께 일해보지 않겠나? 자네의 재능이 이 작은 일본을 넘어 더 넓은 세상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내가 튼튼한 다리가 되어주겠네. 제 인생 최고의 디자이너에게 받은 꿈만 같은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선뜻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의 세상은 분명 멋지고 대단했지만 그곳이 과연 온전한 저의 세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작은 의문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스마트폰이 조용히 울리며 새로운 메일이 도착했다는 알림이 떴습니다. 발신인의 이름은 낯선 한국의 주소였어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잠시만. 메일을 열어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타나카 미즈키님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한국의 IT 기업 넥스트페이지입니다. 저희는 미즈키님이 보여주신 한글에 대한 깊은 이해와 놀라운 예술적 재능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낡은 편견에 맞서 자신의 신념을 지켜낸 그 용기에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여기까지 읽었을 때부터 이미 제 심장은 주체할 수 없이 뛰고 있었어요. 한글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려주신 것에 대한 작은 감사의 표시로 미즈키님의 대학 장학금 전액을 지원하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 저희 회사에서 진행하는 차세대 한글 폰트 개발 프로젝트의 객원 디자이너로 당신을 정식 초빙하고자 합니다. 부디 저희와 함께 한글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더 넓은 세상에 펼쳐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제안이나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서툰 날갯짓의 의미를 알아봐주고 더 높이 날아오르라며 손을 내밀어준 바다 건너편에서 온 가장 따뜻하고 진심 어린 응답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제 마음이 가리키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저는 서울의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처음 와본 한국이었지만 모든 것이 낯설지 않고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제 주변에는 저처럼 젊고 자유로운 생각으로 가득 찬 디자이너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국적도 나이도 달랐지만 더 아름다운 것을 만들고 싶다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매일 웃고 토론하며 나아갔죠. 더 이상 저는 구석에서 눈치 보던 낙제생이 아니었습니다. 세상과 소통하고 사람들과 웃으며 저만의 이야기를 그려나가는 디자이너 타나카 미즈키였습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저는 새로 개발 중인 폰트의 마지막 획을 태블릿 PC 위에 그려넣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미즈키체는 전통 서예의 힘찬 붓 터치와 현대적인 디지털 감각이 어우러진 바로 저 자신을 닮은 글꼴이었어요. 문득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활기찬 서울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죠. 그때 깨달았어요. 야마다 선생님이 틀렸고 제가 옳았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전통과 새로움, 일본과 한국. 그 어떤 것도 서로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질 때 더 크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붓을 더럽히던 낙제생이었던 저의 세상은 한글을 만나 비로소 완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세상 속에서 저만의 길을 당당하게 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낡은 권위에 맞서 자신의 세상을 그려낸 소녀 타나카 미즈키 양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근본 없는 낙서라며 모두에게 멸시받던 한 소녀의 용기가 어떻게 일본 서예계의 낡은 편견을 깨고 새로운 예술의 길을 열었는지 똑똑히 보셨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진정한 예술은 국경이나 언어의 벽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요. 여러분은 어떤 장면에서 가장 통쾌함을 느끼셨나요?
미즈키를 향한 세상의 편견이 무너져 내리던 순간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또한 한글이 가진 아름다운 예술적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가슴을 뻥 뚫어줄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